설마 이 놈이 여기에? 평생 한 번뿐인 복수의 기회가 왔다. 강철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70살 노인의 심장이 젊은이처럼 뛰었다. 40년을 기다렸다. 이 악마야! 늙은 사냥꾼의 눈빛이 번뜩였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놓으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한순간에 평범한 할아버지에서 전설의 형사로 돌아간 그 모습.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40층 높이의 프리미엄 호텔 조식당에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 한 구석에 앉은 장도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냥꾼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70살의 나이에도 강철 같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도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8시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 재킷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흉터가 그의 험난했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전직 인터폴 협력 형사, 그것도 국제범죄 조직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놈 꿈을 꿨군. 도연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간밤에도 40년 전 그 악몽이 되살아났거든요. 강철우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약상이 아니었어요. 베트남에서 시작해 태국, 필리핀을 거쳐 한국까지 아시아 전역의 거미줄 같은 조직망을 구축한 악마 같은 존재였죠. 뷔페 테이블로 향하는 도연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몸에 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국탕 코너에서 된장찌개를 떠오면서도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때 그놈을 놓친 게 평생 아니야.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40년 전의 참혹한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철우의 마약 조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의 후배 형사 둘이 잠복 수사 중 강철우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그날의 참상이 생생했어요. 김 형사, 박 형사, 미안합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부산 항구에서 벌어진 총격전에서 2명의 소중한 동료를 잃었거든요. 강철우는 그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했고 며칠 뒤에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죠. 28살과 31살, 아직 꿈이 많던 젊은 형사들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우아한 노신사 노숙녀들 사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도연의 예민한 감각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포착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40년간 국제범죄자들과 숨바꼭질을 해온 도연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놓고 물컵을 들어 올리며 주변을 훑어봤어요. 입구 쪽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 하나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신문 너머로 도연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도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남자는 분명 수상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페이지를 한 장도 넘기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남자의 손목이었습니다. 셔츠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용 문신. 도연은 그 문신을 기억했어요. 강철우 조직원들의 상징이었거든요. 40년 전 부산에서 체포한 조직원들도 모두 똑같은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 강철우 조직 잔당이?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철우는 분명 해외로 도주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설마 아직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도연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실크 스카프를 멋스럽게 둘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남자의 걸음걸이, 어깨 라인,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눈빛. 4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특징들이었거든요. 강철우 진짜 강철우야. 도연의 손에 쥔 숟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하게 된 숙적의 등장에 온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평화로운 호텔 조식장이 순식간에 긴장감 넘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강철우는 아직 도연을 발견하지 못한 듯 여유롭게 뷔페 테이블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인지를 말이죠. 강철우가 뷔페 테이블 앞에 서서 접시를 집어드는 순간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 남자의 특징적인 움직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왼손을 먼저 내밀고 오른손으로 받쳐주는 습관,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음식을 고르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틀림없어. 바로 강철우야. 도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부산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지금 불과 10m 앞에 서 있는 거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강철우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거칠고 위험한 인상 대신 지금은 교양 있는 중산층 노신사처럼 보였거든요. 도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강철우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과연 자신을 알아볼까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연도 많이 늙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강철우가 샴페인을 따르더니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는 거였어요. 아침 조식 시간에 알코올을 마시다니 여전히 자유분방하고 거만한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런 놈이 이런 고급 호텔에서 태어나게. 도연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악마가 지금 최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특히 도연의 후배 김영사와 박형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 손으로 지금 우아하게 잔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철우는 샐러드와 과일을 접시에 담더니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자리를 찾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문득 도연이 앉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강철우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 놈도 날 알아봤어.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범죄자들과 대치해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강철우의 미묘한 반응에서 당황과 경계심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강철우는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연과는 대각선 방향이었지만 서로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우는 여전히 교활하고 치밀한 남자였거든요.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호텔 조식장이었지만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결투 장면을 연상시키는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강철우가 어떤 목적으로 이 호텔에 있는지 파악해야 했어요. 혼자 온 건지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인지도 확인해야 했고요.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철우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샴페인 잔을 비우더니 접시를 들고 뷔페 테이블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요리 코너로 갔는데 도연의 테이블 바로 옆을 지나가야 하는 동선이었어요. 일부러 내 근처로 오는 건가? 도연의 근육이 긴장됐습니다. 강철우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혹시 40년 전에 안갚음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강철우가 도연의 테이블에서 불과 2걸음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대면이었습니다. 강철우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오랜만이군, 장영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하는 척했죠. 도연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여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강철우를 붙잡을까요?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볼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섣불리 움직이면 또 놓친다. 도연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순간 강철우가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메인 요리를 담지도 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 화장실 쪽으로 향한 거예요. 마치 도연과의 대면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려는 건가? 도연의 사냥꾼 본능이 깨어났어요. 40년 전에도 강철우는 위기 상황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화장실로 사라진 강철우를 바라보며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복수심, 정의감, 그리고 40년간 품어온 한이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강철우가 화장실로 사라진 지 3분이 지났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척하며 화장실 입구를 주시했어요. 40년간의 수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화장실에 비상구라도 있나? 도연은 이 호텔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43층 조식당에는 메인 엘리베이터 외에도 비상계단과 직원용 통로가 있었거든요. 강철우 같은 교활한 놈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탈출로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 손님들에게는 화장실에 가는 평범한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도연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현역 형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살아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예감이 적중했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니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면에 있는 직원용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역시 그 문으로 빠져나갔군. 도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부산에서도 강철우는 이런 식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였어요. 직원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 벽에는 각종 청소용품과 린넨이 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어둑했어요. 복도 끝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다. 도연은 최대한 조용히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놀랍도록 민첩한 움직임이었어요. 40년 전 현장에서 몸에 밴 잠복 기술이 아직도 살아있었거든요. 복도 중간쯤에서 갑자기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우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은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죠. 빨리 준비해. 계획이 바뀌었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추측이 맞았어요. 강철우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직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호텔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늙은 형사가 여기 있어. 40년 전 그 놈 말이야.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철우가 자신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벌써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거였거든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강철우의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빨라졌습니다. 분명 도망치려는 거였죠.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복도 끝 모퉁이를 돌자 강철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불과 10m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강철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서로 정체를 완전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철우의 얼굴에는 40년 전 그 냉혹한 표정이 되살아났어요. 장도연, 아직도 날 쫓아다니는군. 강철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오만하고 차가웠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강철우!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간 품어온 분노와 정의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강철우는 킬킬 웃더니 갑자기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놀랍도록 빠른 속도였어요. 하지만 도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70살의 나이를 잊은 채 전력으로 추격했죠.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벌어진 추격전은 마치 액션 영화 같았어요. 강철우는 계단 난간을 뛰어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도연도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갔습니다. 42층, 41층을 지나 40층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졌어요. 강철우가 비상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곳에서 린넨을 정리하던 호텔 직원과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아! 젊은 여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접시와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어요. 복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죠.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도연이 뛰어나와 넘어진 직원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강철우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저놈은 이런 혼란 상황을 이용해서 또 도망칠 게 분명했거든요. 과연 강철우는 직원이 쓰러진 틈을 타서 반대편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주방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잡아주세요! 도연이 다른 직원들에게 외쳤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70살 노인이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혼자만의 힘으로 강철우를 잡아야 했어요. 마치 40년 전처럼 말이죠.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도연은 마침내 강철우를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철우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주방 입구에서 멈춰서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주방 입구에서 마주선 두 남자 사이에는 40년간 쌓인 원한과 증오가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는 듯 양팔을 벌리며 도연을 맞았어요. 마치 어디 한번 해보자는 듯한 도발적인 자세였죠. 40년 전 그날이 생각나는군. 장도연. 강철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주방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들 사이로 두 사람의 긴장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 김영사와 박 형사를 죽인 그날 말이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40년이 지나도 생생한 그날의 참상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강철우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직도 그 어린 형사들 생각하고 있나? 자업자득이었어. 너무 깊이 파고들었거든. 순간 도연의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4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70살의 나이를 잊은 채 강철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두 사람이 주방 한가운데서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노인이 된 몸이었지만 양쪽 모두 젊은 시절의 기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인터폴 협력 형사 시절 익힌 체포수를, 강철우는 조직 생활에서 몸에 밴 격투 기술을 발휘했죠. 조리대 위의 냄비와 접시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방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피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도 정의를 믿나? 강철우가 도연의 목을 잡으며 헐떡거렸어요. 40년간 해외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정의는 절대 늙지 않는다. 도연이 강철우의 팔을 뿌리치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격렬한 움직임에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일하던 50대 조리장이 두 사람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조리장이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우의 오래된 수배 사진이 여전히 경찰청 홈페이지에 남아 있었거든요. 맞다! 국제 수배자 강철우! 조리장의 외침에 주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신분이 노출된 이상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도 마찬가지로 위기였습니다.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어요. 또 놓치는 건 아니겠지.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강철우를 거의 체포하기 직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놓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 호텔 매니저가 숨을 헐떡이며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한 손에는 수표책을 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매니저가 양손을 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호텔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도연의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때도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가 굴복당했었습니다. 매니저님, 이 사람은 국제 수배자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도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매니저는 난색을 표했어요. 손님, 저희 호텔의 명성을 생각해 주세요. 이런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강철우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아. 장도연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 순간 도연의 뇌리에 40년 전의 악몽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부산 항구에서 강철우를 체포하려던 그날 밤 갑자기 나타난 고위 공무원들이 수사를 중단시켰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어.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40년 전 강철우를 놓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돈의 힘이 작용했던 거였죠. 매니저가 강철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조용히 나가주시면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하, 역시 호텔이군. 강철우가 여유를 되찾으며 웃었습니다. 도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도발했어요. 봐라. 장도연 넌 평생 날 못 잡아. 정의는 늘었거든. 주방 직원들도 매니저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자신의 일자리가 걱정됐던 거죠. 호텔의 스캔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도연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40년이 지나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어요. 이번에도 또 놓치는 건가?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간 품어온 한이 다시 한번 좌절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도연의 절망감이 깊어지는 순간 갑자기 주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매니저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도 호텔 상층부나 경비팀에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라도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국제 수배자를 발견했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호텔 40층에서. 도연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고 전화를 거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도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호텔 경비팀장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40대 남성으로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경비팀장님, 잘 오셨습니다. 저 사람이 국제 수배자라고. 도연이 안도하며 설명하려는 순간 경비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끊으세요. 지금 당장. 경비팀장의 목소리에는 협박하는 듯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경찰서와의 통화를 계속하려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계세요? 강남 프리미엄 호텔 40층 주방에서 그때였습니다. 경비팀장이 갑자기 도연의 휴대폰을 낚아채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강철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비팀장이 강철우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수고했네, 김 팀장. 강철우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경비팀장에게 대답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내부의 조직원이?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내부 배신자 때문에 강철우를 놓쳤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경비팀장 김 씨는 강철우의 오랜 측근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이 호텔에서 근무하며 강철우의 각종 불법 활동을 은밀하게 도왔던 겁니다. 고급 호텔이라는 완벽한 위장막 뒤에서 말이죠. 할아버지,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김 팀장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기회를 이런 식으로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잡혀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도연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주변 직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매니저도 경비팀장의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네, 이쯤에서 포기해. 안 그러면 평생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김 팀장의 협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주먹을 쥐고 도연을 위협하는 자세였습니다. 강철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봐라. 장도연,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 돈과 권력이 모든 걸 해결하지. 도연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40년 전 부산에서도 이랬었어요. 강철우를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내부 배신자들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부산 항구에서 강철우의 은신처를 포위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고위 간부가 수사 중단을 명령했던 순간 말이죠. 그리고 그 간부도 강철우의 돈에 매수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4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팀장이 도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마지막 경고야. 할아버지,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정말 다칠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도연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김 팀장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경비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정확하고 강력한 일격이었어요. 으악.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방의 형광등이 빙빙 돌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이런 또. 쓰러져가는 도연의 귓가에 강철우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넌 평생 날 못 잡아. 장도연 정의는 늘었거든. 4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주변 직원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아무도 도연을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매니저는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고 조리장들도 모른 척하며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도연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4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됐어요. 김 형사와 박 형사의 차가운 시신, 강철우의 잔인한 웃음소리, 그리고 부패한 권력 앞에 무너진 정의.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어둑한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머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고 뒤통수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몸을 일으키려 하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비상계단 모서리 구석진 곳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김 팀장이 의식을 잃은 도연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던져놓은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강철우는 이미 멀리 도망쳤을 거였어요. 또다시 놓쳐버린 거죠. 40년 전과 똑같이 말이에요. 또 놓쳤구나. 도연의 가슴속에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기회였는데 또다시 무력하게 당하고 만 거였어요. 70살의 늙은 몸으로는 젊은 시절 같은 민첩함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도연은 무의식 중에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그러다가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낡고 색이 바랜 경찰 배지였어요. 아, 이게 아직. 그 배지는 40년 전 도연의 스승이었던 최 형사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도연보다 10살 위로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아온 진정한 경찰이었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도연에게 이 배지를 물려준 거였죠. 배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어요. 정의는 늙지 않는다, 최성호. 스승의 필체로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스승님.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최 형사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도현아, 정의는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정의란다. 그 말이 지금 도연의 가슴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어요. 스승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연은 배지를 꽉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꺼지지 않았던 정의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도연의 예리한 수사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강철우 같은 신중한 범죄자라면 호텔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흔적을 지우려 할 거였습니다. 특히 이 호텔에 뭔가 중요한 거점을 두고 있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도연은 비상계단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층마다 있는 보안 카메라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40년간의 수사 경험으로 터득한 관찰력이었어요. 42층, 43층, 강철우는 높은 곳을 좋아했지. 40년 전 부산에서도 강철우는 항상 높은 건물의 꼭대기층에 은신처를 만들었었어요. 전체 상황을 내려다보며 도망로를 확보하려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45층까지 올라왔을 때 도연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다른 층들은 모두 어두웠는데 저곳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다. 도연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강철우가 저곳에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하니 끝쪽에 VIP 라운지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최고급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과연 강철우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 팀장도 서 있었고요. 계획을 당겨야겠어. 그 늙은 형사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거든. 강철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옥상에서 만나자. 헬기로 바로 출국할 거야. 도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강철우가 내일 밤에 헬기를 타고 도망칠 계획인 걸 엿들은 거였거든요. 이번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어. 도연은 배지를 다시 한번 꽉 쥐었어요. 스승 최 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늙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내부 배신자와 부패한 권력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혼자서라도 강철우를 잡아내겠다는 각오였어요. 도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 옥상에서 벌어질 마지막 대결을 위해서 말이에요. 70살의 늙은 형사와 60대 중반의 국제범죄자
사이에 숙명적인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고 말겠어. 다음 날 밤 11시 30분, 도연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을 밟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40년간 기다려온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옥상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넓은 헬리포트 한가운데 강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헬기로 도망치려는군. 도연은 옥상 구조물 뒤에 숨어서 상황을 관찰했어요. 강철우 옆에는 김 팀장과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직원인 것 같았죠.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최 형사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어요. 정의는 늙지 않는다. 이제야 진짜 끝장을 낼 수 있겠군. 도연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나자 강철우와 김 팀장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특히 강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도연? 아직도 포기 안 했나? 강철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 김 팀장이 확실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했을 텐데 도연이 또다시 나타난 거였거든요. 여기서 끝내자. 철우야. 도연이 천천히 강철우에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지막 대결에 대한 각오가 서 있었거든요. 넌 아직도 정의 타령이냐? 강철우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도연의 끈질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 팀장이 도연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강철우가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마치 자신이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아. 장도연 40년 만에 정식으로 승부를 내자. 강철우가 코트를 벗어던지며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부유하게 살면서도 몸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순간 헬기가 옥상 바로 위에 나타났어요. 강한 바람과 소음이 옥상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40년 전 김영사와 박형사를 기억하나? 도연이 주먹을 쥐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억눌려온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어린 놈들? 자업자득이었어. 강철우의 대답에 도연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40년간 품어온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됐어요. 비록 나이 든 몸이었지만 양쪽 모두 젊은 시절의 기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체포수를, 강철우는 조직 생활에서 익힌 격투수를 발휘했죠. 헬기의 바람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치열하게 맞섰어요. 마치 40년간 미뤄온 숙명의 대결 같았습니다. 넌 늙었어, 장도연. 강철우가 헐떡이며 도연을 밀쳤어요. 하지만 도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의에 대한 신념이 늙은 몸에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정의는 절대 늙지 않아. 도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강철우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이 헬리포트 위에서 뒹굴며 격투를 벌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헬기였어요. 어젯밤 도연이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김 팀장이 당황하며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마시오. 경찰입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탈출용 헬기는 경찰 헬기를 보고 달아나고 있었고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었던 거죠. 도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강철우를 바닥에 눌러 제압했어요. 4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우, 넌 체포됐다. 도연의 외침과 함께 경찰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경찰들이 내려왔어요.
마침내 40년 만에 수갑이 강철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철우가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40년간의 도주가 마침내 막을 내린 거였습니다. 호텔 옥상 주변 창문에서는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70살 노인이 국제범죄자를 붙잡는 모습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도연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40년 만의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스승님께 면목이 서겠군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경찰 배지를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최 형사의 정의는 늙지 않는다는 말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도연은 다시 그 익숙한 호텔 조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 40년간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어제 경찰청에서 받은 공로패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듯 따뜻했어요. 국제범죄수사 공로 및 시민안전기여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패는 도연에게 단순한 상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40년간의 한이 마침내 해소된 증거였거든요. 조식당 입구에서 도연을 맞이한 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도연님. 웨이터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도연을 안내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노인 투숙객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호텔 전체가 도연을 영웅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언제나처럼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전체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뷔페 테이블로 향하는 도연의 걸음걸이에서는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40년간 몸에 배어있던 경계심과 불안감이 말끔히 사라진 거였죠. 된장찌개 한 그릇과 계란말이, 김치를 담아오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노신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국물의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이제야 진짜 여유로운 아침이군요.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연령대의 노신사 노숙녀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소리들이 평화롭게 들렸어요. 더 이상 위험 신호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상의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중년 부부가 도연을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국제 범죄자 잡은 그 할아버지라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70살에 그런 일을 해내시다니. 도연은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40년간 미뤄둔 숙제를 마침내 해결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죠. 주방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가끔씩 도연을 바라보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그 아수라장 같던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모두 도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식사를 즐겼어요. 급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거든요. 40년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강철우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을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김 형사, 박 형사,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도연이 마음속으로 하늘을 향해 인사했어요.
4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두 후배에게 마침내 복수를 해준 거였거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도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도연 선생님, 저희 호텔에서 앞으로 식사비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도연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사양했어요. 특별 대우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도연은 주머니에서 최 형사의 배지를 꺼냈어요. 정의는 늙지 않는다는 문구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스승님, 약속 지켰습니다. 도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40년간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호텔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흐의 평균율이었는데 평화롭고 따뜻한 선율이 조식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늙을 수 있겠군요. 도연의 얼굴에 40년 만에 진정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오늘 사연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70살 장도연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에 대한 신념과 용기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40년 전 실패의 상처를 품고 살던 그가 마침내 강철우를 잡아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미완성된 과제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해결할 수 있어요. 최영사 스승의 정의는 늙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옳은 일에 대한 의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김 팀장이나 매니저처럼 돈과 권력에 굴복하는 세상이지만 끝까지 신념을 지킨 도연의 모습에서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화로운 조식 장면처럼 의무를 다한 후 맞이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